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첼시의 공격수 링크 이런 걸 분석해 본다기보다는 왜 이런 링크가 나고 이런 링크는 다음 시즌 램파드 감독의 어떤 모습을 원하는 건지, 램파드 감독이 어떤 모습을 원하는 건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겁니다. 링크가 나는 선수들이 무조건 오는 것도 아니고 링크가 난 선수들이 무조건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와서. 그렇기 때문에 딱 이게 램파드 감독이 추구하는 방식이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닌가 하는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아할 만한 링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수 링크가 수비수 링크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 시즌 문제점은 수비진에 주로 있었습니다. 좀 명확하게 문제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왼쪽 풀백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 에메르송이 됐든 알론소가 됐든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것과 센터백의 후방 빌드업과 공중볼이 약하다는 이렇게 정확한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거의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들을 영입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링크가 훨씬 많이 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A급 공격수 매물은 더 많이 난다는 거죠. 하베르츠, 쿠티뉴, 산초, 오바메양, 덴벨레, 베르너 이런 식으로 A급 공격수들의 링크가 제법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법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첼시가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 램파드가 지향하는 점을 먼저 봐야겠죠. 램파드 감독 축구를 딱 이렇다 얘기하기는 뭐합니다. 램파드 감독이 좀 유연하기도 하고 맨유전에 대패를 하고 나서 압박을 조금 줄이는 등 이렇게 좀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 축구는 딱 이거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정의를 내려보자면 양쪽 풀백이 공격 가담을 활발히 하고 그걸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최전방에서의 압박을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뒷공간 침투를 많이 노리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예전 클럽의 돌문이나 리버풀 초창기 때처럼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뒷공간, 수비 불안이 조금 생깁니다. 그래갖고 반다이크나 알리송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리버풀도 수비 불안을 조금 겪었고 막상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이길 수 있었는데 우승할 수 있었는데 우승을 놓치는 등 약간의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얘기만 해봤을 때 수비부터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비 링크가 많이 나야 되지 않느냐, 링크가 많이 난다는 건 그쪽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쪽 선수가 영입될 확률이 확실히 높아진다는 건데 왜 공격 링크가 많이 나느냐 했을 때는 클럽의 리버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럽의 리버풀도 피루미누, 살라, 마네로 대변되는 공격진이 먼저 갖춰지고 수비진이 갖춰졌습니다. 물론 클럽이 공격부터 갖추고 수비를 갖추자 이러진 않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격이 완성되고 수비가 완성되는 것이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 팀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램파드 감독 역시 자신의 색깔에 맞는 공격수를 먼저 영입을 하고 공격진을 꾸린 후에 수비진을 개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램파드 감독의 축구 중에는 가장 좋은 루트,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온더볼 시에 좋은 패스를 주거나 아니면 공격수가 침투를 잘해서 라인 브레이킹을 잘해서 들어가서 득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 24라운드에 첼시 대 아스날전입니다. 수비에 후방 패스를 그대로 끊어서 침투에 들어가서 득점을 해냅니다. 가장 좋은 예고 가장 간단한 예입니다. 다음은 27라운드 토트넘전 골인데요. 지루가 조르지니오의 환상적인 패스를 받아서 슈팅을 합니다. 물론 막혔어요. 바클리 슈팅 막혔고 그 다음 득점이 됐지만 어쨌건 토트넘 수비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침투 패스, 침투 들어가고 있고 환상적인 킬 패스, 이게 되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링크가 많이 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득점하는 루트는 간단한데 상당히 까다로운 게 적재적소, 타이밍에 맞게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게 침투해주는 공격수가 필요하고 그거를 또 보면서 킬 패스를 넣어주는 창의적인 미드필더나 이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득점 모습은 간단해 보여도 그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영입이 많이 뜨는 것이 아닌가. 대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대안이라는 것은 풀백이 퀄리티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긴 합니다. 왜냐면 풀백이 오버래핑해서 공격력을 제대로만 가담해준다면 크로스라든지 패스라든지 이런 것만 잘 보조해준다 그러면 수적 우위를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공이 됐든 속공이 됐든 역공이 됐든 무조건 첼시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 왼쪽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 오른쪽도 제임스 정도만 공격력으로 굉장히 선보일 뿐이지 아스피르리쿠에타도 공격력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대안이 없다라는 거는 수비에 대안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공격에 대안이 없다는 거거든요.
수비는 오늘 왼쪽 풀백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 풀백 같은 경우 올 시즌 알론소, 에멜송이 동시에 못할 때는 아스필리쿠에타, 제임스를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는 봤어요. 실제로 성과도 봤고 아스필리쿠에타는 왼쪽에서도 꽤 했으니까 제임스가 공격력이 터져주면서 전체적으로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센터백 역시 조합을 찾지는 못했지만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3백을 쓰기도 하고 토모리 주마를 내보내기도 하고 루디거 주마, 토모리, 텐센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센터백은 뎁스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조합이 안 맞는 건데 이거는 한 명 정도만 영입이 제대로 되면 그대로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커맨더형이 오든가 아니면 뒷공간을 제대로 책임져 줄 수 있는 수비력이 강한 수비수가 온다 그러면 대부분 해결될 문제에 가깝습니다. 다만 공격은 그런 대안을 갖고 있는 뎁스조차도 부족하다는 거죠. 플리식, 오도이, 페드로, 윌리안으로 간신히 4명을 구축했는데 이 4명이 온전히 돌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올 시즌에는. 오도이 부상으로 꽤 오래 누워 있었고 플리식은 중간중간 부상이 있었고 페드로는 폼이 떨어졌고 윌리안 역시 잘하다가 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4명이 온전한 컨디션으로 돌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최전방도 3명이 꽉 차 있는데 타미가 부상일 때도 있고 바추아이가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서 지도를 잡아야 될 만큼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선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지금 뎁스도 많이 부족하고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찾기에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뎁스라도 든든하면 어떻게라도 조합을 맞춰보겠는데 센터백처럼 3백도 써봤다가 이 조합도 맞춰보고 그러겠는데 어쩔 때는 딱 윙어가 2명밖에 없어서 이 둘밖에 안 나와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둘의 컨디션이나 퀄리티나 폼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 둘만 나와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뎁스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입이 시급한 건 오히려 공격수 쪽이 아닌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수비 쪽을 보강할 게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는 공격수를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를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 선수가 거론되고 있지만 오바메양, 베르너, 덴벨레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가 이적서를 다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뜨는 링크에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장점만 바로 놓고 보겠습니다. 단점은 거기서 소개했기 때문에 장점은 라인 브레이킹과 득점력입니다. 즉 침투가 좋고 득점을 좋다는 거예요. 침투만 좋아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침투를 한 후에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램파드 감독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중에 베르너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여러 의견 중에는 투톱 체제에 잘 어울리는 선수다, 우리하고 조합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에도 의견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베르너도 약간 멀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리버풀의 행을 더 선호한다, 그냥 남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바메양이 더 끌립니다. 오바메양은 제가 예전에 이적서를 다뤘을 때보다도 링크가 많이 나고 있고 오바메양도 재계약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오바메양이 굉장히 높고 리그 적응 필요 없고 득점왕이었고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예 젊은 선수가 와버리면 타미가 또다시 이 성장의 저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타미 성장을 크게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는 그 정도 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많이 거론되는 선수는 거의 3명입니다. 산초, 쿠티뉴, 하베르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있습니다. 키에사 얘기도 있고 베일리 얘기도 있고 이스코 얘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많이 이적서를 접했던 선수들이 이 선수들입니다. 물론 링크의 중요도나 올 확률이나 이런 걸 떠나서요. 이 선수들도 링크를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링크 면에서는 거의 첼시 링크 나는 선수들은 거의 다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자 창조적인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 중에 산초는 약간 크랙 기질, 그리고 득점이 좀 화제가 많이 될 뿐이지 도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잘하는 선수입니다. 특히 연계나 패스 면에서는 조금 특출나다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티뉴 같은 경우에는 임대 조건이 있고 그리고 바르샤가 확실히 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선수 자체도 패스나 이런 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장점도 다뤄봤습니다. 이런 것만 그냥 간단하게 엿봐도 램파드가 장차 2선과 그러니까 공격진을 어떻게 꾸릴지 그거에 대한 보관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다 영입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선수들 외에 다른 선수들이 영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까지 난 링크들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오바메양이나 산초가 지에의 뒤를 이어서 들어오게 되면 정말 공격 루트는 지금과는 색다른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 영입에 램파드 감독이 공을 들이고 있고, 그렇다고 수비 링크를 전혀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왼쪽 풀백과 센터백 링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이 지금 사태, 그러니까 좀 재정적으로 위기를 겪었던 지금 사태에 많은 영입을 전부 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첼시의 판을 한번 갈아보려는 새로운 시도가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